안녕하십니까. 어제 7월 13일 이 러시아, 중국 비행기 5대가 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대는 우리 독도 영공을 진입해서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360발이 넘는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그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왔다. 이거는 말이죠, 대단히 지금 중대한 사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이 한반도 동북아 지역에 이 강대국들 사이의 세력 경쟁 그리고 군비 경쟁이 이미 깊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동시에 이 우리 항공 식별구역에 들어오는 그런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이 이미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내놓고 있는 공개적인 국가 전략에 따르게 되면은 중국은 도련선 전략을 여러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 전략적인 선을 제1도련선 이것을 2010년까지 장악을 하겠다,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사이판, 그 다음에 괌, 인도네시아를 잇는 그보다 훨씬 서태평양 지구로 나와 있는 그 연결선을 제2도련선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2020년까지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2040년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완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목적을 공개적으로 여러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최초로 그것도 비행기 한 대가 아니고 5대가 조기 경보기까지 여러분 동원해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런 도련선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군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이 방공 식별구역의 침입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안보 협력이 완전히 지금 파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느슨하게 된 틈을 타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여러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중국과 러시아도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번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입한 이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 전투기 5대는 폭격기 5대는 바로 지금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뒤따라온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가 존 볼턴 보좌관을 뒤따라왔느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미국이 최근에 이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지상입니다. 지상에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전격적으로 여러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존 볼턴 보좌관의 일본과 한국의 방문 목적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이 중거리 핵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을 일본과 한국에 통보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기 이유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볼턴 보좌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최초로 이 우리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은 이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주변 열강들 사이에 군비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었고, 그리고 세력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과거 1987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 사이에 체결되었던 중거리 핵전력 협정이죠. 이건 핵무기와 중거리 미사일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재래식 무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 전력을 모두 폐기하기로 여러분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갖고 있던 그 유명한 퍼싱2 미사일 846개, 그리고 소련이 갖고 있던 SS-20 중거리 미사일 1846개, 모두 2700여 개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 보유국들이 폐기하는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핵 군축 합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소련이 붕괴하고 이 중거리 협정, 이건 우리가 INF로 부르는데, 이 INF 조약을 러시아가 이어받아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핵 군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2014년이죠. 2014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크림반도를 여러분 점령을 전격적으로 해버렸습니다. 함과 동시에 바로 이 소련이 이 INF 조약을 어기고 이 크루저 형태의 이 중거리 핵 미사일을 유럽 근처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작년에 볼턴 보좌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보내가지고 이 중거리 핵 협정을, INF 조약을 폐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금년 2월에 그것을 선언하고 6개월 이후가 되는 이번 8월에 이 INF 조약이 여러분 완전히 폐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왜 지금 이 INF 조약을 러시아와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 INF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손발이 묶여가지고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국력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이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중거리 여러분 핵 미사일을 2650개나 여러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말이죠, 이 중국이 가장 무서운 가공할 지금 중거리 핵 미사일이 둥펑 26호입니다. 이 둥펑 26은 중거리 미사일로서 사정거리가 3000에서 400km에 이릅니다. 이걸 갖다 이제 미국 전략가들이 괌 익스프레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둥펑 26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력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 중거리 미사일 둥펑 26이 바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1, 2 도련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전략 미사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사정거리가 3000에서 4000km가 되니까,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대만 해협을 지나는 미 항공모함,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지금 항해 자주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그리고 다국적군의 군함,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괌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 기지, 군사 기지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둥펑 26은 한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이 사드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무기죠. 동시에 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둥펑 26은 일본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갖추어 놓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 시스템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정거리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이러한 어떤 INF 조약을 폐기하고 중국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3자가 이 새로운 차세대 이 중거리 핵 미사일 협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와 지금 협의를 여러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7월 15일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 사이에 협의가 개최되었고 열렸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일본과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지금 마크 빌리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이 미 합참 의장에 지금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 마크 빌리 미 합참 의장 지명자는 최근 상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미국이 이 중거리 핵 미사일을 지상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중국의 이런 어떤 팽창에, 중국의 도련선을 통한 이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이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여러분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금년 8월이죠. 1000km 사정거리 1000kg 되는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중국의 둥펑 미사일과 사정거리가 비슷한 3000에서 4000km 되는 탄도 미사일을 실험하고 실전 배치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최초로 이 중국 이 폭격기 2대 그리고 러시아 폭격기 2대 거기에 여러분 조기 경보기까지 여러분 같이 이번에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 특히 지상에 배치하려고 하는 중거리 핵 미사일에 대한 경고이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가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중국의 여러분 전략이라는 것은 도련선 전략에서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주변부에 있는, 자신의 영토 주변부에 있는 그 해상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 미국과 이 서방 세계 이 국가들이 그 지역으로부터 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근을 차단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 저 지금 영토가 이 태평양 여러분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지금 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대만으로 오는 데에는 여러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중거리 핵 미사일을 아시아 지상에 괌이라든지 일본이 될지 호주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괌에는 확실히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미국의 지금 전략가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본토로부터 일본, 이 대만 이런 태평양으로 그리고 남중국해로 나오는 거리가 여러분 너무 멀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전략적으로 볼 때 과거와는 달리 거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전진 배치해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국이 2650개나 가지고 있는, 이건 전부 다 중국은 재래식이라고 조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핵무기를 여러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근처에 있는 미국의 군함을 공격한다든지 또 그걸 위협을 해가지고 그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이 그 공격을 받고
난다고 하면은 미국이 거기에 말이죠. 이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전개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이 완전히 중국에게 지고 마는 그런 지금 사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크 빌리 미 합참 지명자를 비롯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이 중거리 핵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전략가들은 바로 이런 시간과 거리의 어떤 그런 미국이 안고 있는 약점, 이것을 하루빨리 극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국의 부상에 미국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의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고, 이번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러한 내용을 한국과 일본에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우리 공동으로 방공식별구역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볼턴 보좌관이 오기 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이 진입하기 이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4월에 김정은이가 여러분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푸틴을 여러분 방문해 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시진핑과 푸틴이 또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시진핑과 평양을 가 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고 하면은 4월과 6월 사이에 이 북방 3국이죠. 러시아, 북한, 중국 이 3국의 연대와 공조가 아주 강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작전을 이번에 펼쳤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북한도 이 지금 중북 이 3국 어떤 공조체제에 관여를 해가지고 뭔가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한미일 이 3국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거의 말이죠. 파괴됐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이 여기에 오는 이유는 바로 이 북중러라고 하는 그 3국의 전략적인 연대가 강화가 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이 2650개 되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해야 되겠다. 배치를 해서 그 사실을 놓고 이 중국이 지금 새로운 그 차세대 미중러 이 INF 조약에 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치해서 그걸 갖다가 강제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볼턴 보좌관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여러분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과 미국은 전자권 문제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하와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기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도 정식으로 배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남진국해에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 자유의 항해작전을 위한 다국제권에 한국 해군이 참여를 해라 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여러분 취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말이죠. 완전히 경제 전쟁으로 비해가 돼가지고 이게 말이죠. 당분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볼 때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또다시 협조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혼자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거사, 역사 문제의 차원에서만 국한시켜서는 제대로 여러분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민족 공조라는 이름 하에 이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여러분 체결하고, 그리고 북한과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지금 입장을 펼쳐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는 완전히 뒷전에 밀려나고 한미일 지금 안보 협력 체제가 깨지면서 지금 그 틈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한에 지금 비집고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 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이 말을 가지고 설득했습니까? 요청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듣지 않으니까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본을 시켜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 하에서 만약에 이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또다시 회복하고 그걸 공고화시키는데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도 커다란 하나의 안보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단일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바로 중거리 핵 미사일의 어떤 그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주변 강대국 사이의 군비 경쟁, 그리고 세력 경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 관심도 없고 나름대로 어떤 대응 방안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것처럼 반일 감정이나 조장을 하고 말이죠. 그 청와대에 있는 그 비서관들처럼 말이죠. SNS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지금 주변 국가들 사이에 구한말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력 경쟁과 군비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차버려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미국이라는 좋은 친구를 항상 가까이 하고 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만이 여러분, 그리고 한미일 이 군사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만이 지금 이 7월 23일 발생했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지금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댈 곳이 있다. 만약에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도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주변국들 사이의 세력 경쟁과 군비 경쟁에 대해서 국제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